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위원장님께 류일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출석뿐만 아니고 위증에 대한 고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원 사주 사건이 만약에 2020년 그 충격적인 고발 사주 사건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민원을 사주하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억을 잠시 되돌아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피해자가 3명을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러면서 당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10수명의 당시 여당 인사들, 지금 야당 인사들이죠. 고발을 사주합니다. 공수처 수사위에서 현직 검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발을 사주할까? 류일임 위원장,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했습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국회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났어요. 부하 직원에 의해서.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국회 차원도 그렇고 수사기관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1년이 넘도록. 수사가 명문백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 사주, 민원 사주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유무, 보수진권, 정권, 진보정권을 떠나서 이런 일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류일임 위원장은 고발해야 됩니다. 예, 답변 드리면 류일임 위원장은 이미 2025년 1월 16일 위증 등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회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신분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뭐 간사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 입장. 아니 하세요. 그리고 네, 반대 입장. 하세요. 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사주라는 이 프레임조차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을 했던 사람의 개인 신분을 누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합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방심위에서 어떤 방송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서 이 분야를 심의하게 하려는 다른 사람을 모조리 살펴보고 있다는 이 무서운 교훈을 주는 셈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의 심각성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 어느 방송사는 스스로가 사과한 문제를 어느 방송사는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사과도 하지 않고 지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마치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방심위 자체가 이런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장도 분명히 출석해서 저는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거푸 국회가 고발하는 조건으로 불출석을 고발할 방법을 통해서 국회가 거기에 자꾸 무슨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과 소위건 아니면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는 충분히 따지더라도 오늘 국회가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복하듯이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강요하듯이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저희 당 전체는 반대합니다. 네, 관련 인용 보도에 대해서 이미 방심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역사상 없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때렸고 그에 대하여 방송사들이 불복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 입장이 다르시겠죠. 저는 매우 위법한 결정들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